마지막 수업하겠습니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자, 일단 소득세 먼저 배점부터 확인할게요. 자, 소득세가 여러분들 두 문제가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정말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정말 야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가 여러분들 거진, 우리 교재로 따지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좀 페이지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80페이지 되거든요. 80페이지니 많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표로 돼 있어요. 표로 막 글자 엄청나게 많고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할 건 많은데 두 번째밖에 출제를 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주로 소득세는 여러분 제가 출제가 이건 좀 많이 됩니다 라고 하는 파트 위주로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알았죠?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암기. 이거는 모든 강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소득세처럼 암기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 세법이 좀 잘 없어요. 아시죠? 소득세는 암기를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에는 암기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금액 외워주세요 라는 거 금액 꼭 외우시고, 아셨죠? 실기 때 금액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가가치세하고 좀 다르게 외울 건 많은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속 서류가 많은 것 중에 3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세는 여러분 실기 범위가 총 3개예요. 나중 뒤에 가서 할 거고, 실기 범위가 총 넓게 3개인데 그 중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는 또 응용되어서 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안 나오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거하고 응용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울 건 많지만 외운 것만큼 값을 해요. 아셨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는 내가 여기를 외웠는데 안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아시죠? 한 9가지 서류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여기는 3가지 서류 중에 3가지가 거의 응용돼서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소득세 실기는 일단 여기 2-3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2문제예요, 2문제. 연말정산 무조건 10점, 이렇게 9점, 뭐 쉽게 되면 9점이고 10점. 그리고 나머지 2개 파트에서 하나가 5점으로 나와요, 5, 6점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세법은 소득세입니다. 아시죠? 우리 일상생활, 내가 법인이면 당연히 법인세가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소득세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세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그나마 낫습니다. 아시죠? 자, 좀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소득세는 다 였다 봅니다. 표로 다 표예요, 다 표. 보시면, 자, 소득세 특징 시험에 출제 얘도 1순위예요. 이론이요. 그리고 실기에서 또 중요한 어느 동네가 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출제 잘하니까 여기 꼭 외워주시려고 노력해주세요. 해보자. 자, 써보시면. 자, 우리가 소득세하고 비슷한 세금이 법인세죠. 왜냐하면 소득세든 법인세든 소득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법인이 벌어들이면 법인세죠. 개인이 벌어들이면 소득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그렇죠. 개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개인이 감정이 있어요? 법인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 개인이 감정이 있죠? 법인은 감정 같은 거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요 열거 중에 요거 대비하기 위해서요. 뭐냐면 그러면 개인이 더 많고요. 감정도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조세에 대한 저항. 아시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개인 너 감정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 세금에 대한 저항이 심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인 것만 세금을 때릴게.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거는 세금을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뭔 소리? 깜짝 놀랐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러이러한 소득들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다라고 법에 나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러한 소득만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할게 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소득들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다라고 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라고 해서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쓴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걸 정상적이다라고 해요. 정상적. 아시죠? 그러면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원칙이요. 자, 그리고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은 소득을 어떻게 벌어들이든 그냥 세금을 다 때려버려요. 똑같은 과정으로 때리거든요. 그건 법인세는 세무 1급 때 오시면 배우시게 될 거고, 근데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별로 세금이 부과가 별도로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낮에 일을 하시고 벌어들이시면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밤에 대리운전 하시면 그건 여러분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하시면 이자소득, 이렇게 과세가 별도로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법인세는 벌어들였다면 하나의 것을 전부 다 과세를 때려버려요. 알죠? 그래서 개인은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개인 단위 과세 제도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으시고 그다음 배우자가 소득이 있대요. 그러면 그 둘을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도로 소득세 내시고 그다음 배우자도 별도로 소득세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걸 우리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다라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래에 있는 예외는 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소득세는 이미 했는데 누진세율 과세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누진세율이라는 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실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A라는 개인이요. A라는 개인이 5억이다. 자, A라는 개인이 0.5억, 5천만 원 벌었대요. 여기에 누진세율 하고요. 다시 또 다른 소득이 있대요. 0.5억의 누진세율. 요게 A가 낼 세금이고요. B는 그냥 전체 1억에 대해서 누진세율 받는데요. 그럼 누진세율은 소득 그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세금 더 많이 낼까요? 똑같은 금액 안 내요. B가 더 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1억까지는 30%다 라고 하면 얘는 낼 세금이 3천이에요. 3천이 30%니까 1억 30% 되셨어요? 근데 5천만 원까지는 20%다 라고 하면 얘 0.5억에 20% 하면 얼마냐면 0.1억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얘도 0.1억이죠. 오케이?
네, 그 누가 세금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얘가 훨씬 많이 낸다니까 구조 자체가. 아셨죠? 그래서 소득을 별도로 따로따로 누진세율 곱한 것에 맞는 거하고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맞는 거하고 다른 게 훨씬 셉니다. 세금 내는 게. 달라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이면 B처럼 과세가 되고 싶어요? A처럼 과세가 되고 싶어요? 그죠? A처럼 과세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합친 것의 누진세율을 때리는 게 각각에 대해서 누진세율 때리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로 위쪽처럼 세금을 부과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짱구를 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짱구를 불리냐면 자, 나 혼자서 사업을 합니다. 나 혼자서 사업을 하고요. 배우자는 놀아요. 그럼 나 혼자서 1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한 세금은 1억에 누진세율 곱해서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머리를 굴렸냐면 배우자도 사업을 나랑 같이 하는 것처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 50% 배우자 50% 이렇게 허위로 등록을 하는 지분율. 아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각각 나눠봤잖아요. 여기에 누진세를 두드려 맞으면 1천만 원만큼 덜 낼 수 있죠, 여러분들. 요걸 이렇게 악용하는 놈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진세율 때문에 나온 게 이거예요.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허위로 정했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세금을 회피할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소득 여기다 같이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진세를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말 문제 대비하시고.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ứng 과세는 뭐냐면 응자가 여러분들 뭐뭐에 따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금하고 능력, 세금 이꼴 능력이잖아요. 그죠? 아니 세금 이꼴 능력이잖아요. 소득 이꼴 능력이잖아요. 맞죠? 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고지서가 날아온 세금이지만 맞죠? 우리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다 신고를 먼저 해요. 신고를 먼저 하고 제대로 신고했으면 국가가 고지서를 더 날리진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 걸 우리가 신고납세 제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냐면 내년도 5월 달에 신고합니다. 원칙이요. 외우시고. 하지만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돼요.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적자가 있다고 신고 안 하면 세무서가 알 길이 없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근데 여기 예외는 듣고 해볼게요. 예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시잖아요. 큰 금액. 여러분 로또에 8억에 당첨이 되셨대.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난 거지. 이제 학원 안 나오고. 8억은 얼마 안 돼요. 진짜 부자 신다. 맞죠? 맞죠.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그거. 잘 파악하셨네. 그거 지금 포장하고 포장? 맞죠?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을 뜯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그럼 로또면은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근데 과세를 하거든 예외적으로. 그런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과세를 해요. 기타 소득이라고. 아셨죠? 근데 로또는요 내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을 떼고 끝내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나라에서 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원천징수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신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면 신고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실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맨 아래 인적 공제입니다. 여기가 실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고요. 아시죠? 자, 인적 공제는 뭐냐면 사람을 고려해서 빼주겠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요게 뭐냐 들어보시면 자, 저 혼자서 400만 원 번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400만 원 벌었으면 일단 임차료 얼마 내고 그다음 뭐 사 먹지 막 이런 거.
뭐 3억지부터 나오죠. 맞죠? 근데 내가 남편 있고요. 대부분 여자시니까 남편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2명이에요. 400만 원 벌었어. 뭐 먹을 거부터 생각해요? 이제 생활비, 그 다음에 학원비. 그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당연히 세금의 부담 능력도 달라요. 똑같이 벌어들인 게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세금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 건데 조심할 건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부양을 당할 가족이 있으면 안 빼줍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부양 당할 가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요 일을 안 하셔. 그럼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에요. 내가 부양 당할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연봉이 10억입니다. 그럼 내가 부양을 해야 돼요? 부양을 당해야 돼요? 그죠? 행복하죠. 아버지 보면서. 오해하지 마. 돈줄이다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꼭 부양 가족이 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어야 빼주는 거예요. 알았죠? 오해하시면 안 돼. 그걸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파트가 있어. 나이 몇 살 막 이런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이런 실기하고 관련성 있는 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왜 이러지? 야, 왜 이래? 그러시고? 두드려 맞아야 되겠는데, 이거? 됐다. 자,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중요해요. 실기, 이론 다 중요합니다. 실기, 이론. 아셨죠? 보셔야 돼. 이 실기, 이론 다 중요하다. 뭐냐면, 자, 우리가 소득세 과세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입니다. 3번은 별로 중에서 떨어져요. 별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가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외우셔도 되는데,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고,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대략 어떤 소득들인지는 여러분들 감은 오시죠? 그래서 감만 잡으시면 나중에 될 거야. 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퇴직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퇴사하면 받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파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렇게 8가지의 원천이 있어요, 소득이. 아셨죠? 이 중에서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난 올해도 퇴사하고 내년도도 퇴사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 퇴사하고 그죠? 그러면 직업을 잃죠 여러분들. 가자마자 퇴사를 여러 번 하셨네요. 꺼져 그렇게. 맞죠? 그다음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팔기까지 기간이 상당하죠 여러분들. 물론 저기 강남이야 빨리 팔겠지만 맞죠? 그 말은 장기간에 걸친 소득들이라는 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아셨죠? 근데 제가 아까 했던 누진세율이라는 게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내리는 거거든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아셨죠? 근데 장기간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여러분들 폭탄이 떨어져요. 폭탄, 원자폭탄급이 떨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내겠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별도로 분류해서 얘네들만 별도로 다른 체계를 쓰겠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기타 아까 대표적인 로또 같은 거라면서요. 맞죠? 얘네들의 특징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왜?
여러분 전 로또에 20년 동안 당첨이 안 됐는데요. 아직 1년에 한 번쯤 할 수 가능성 아셨죠?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을 우리가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합소득세 내세요라는 6가지 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합소득세. 자, 이 종합소득은 원칙이 뭐냐면 합쳐요. 아까도 했었지만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합치는 것에 때리는 거지 각각에 대해서 때리는 건 부정확한 세금인 거예요. 아시죠? 개인이 6가지의 소득이 있으면 6가지 합친 것에 누진세를 곱해서 내는 게 정확한 세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로 때리기 위해서 합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다라는 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요.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로 과세하려고. 되셨죠? 그리고 꼭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아셨죠?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 일부러 안 지웠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뜯겼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5천만 원 벌었다가 거기에 누진세율 곱해서 세금 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내가 밤에 음식점 한대 음식점. 음식점은 사업소득이죠. 내가 밤에 음식점에서 5천만 원 벌어들였으면 그건 그 음식점 소득만 가지고 세금 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합치면 개인이 2개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과세가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2천만 원 뜯겼잖아 이미. 어떻게 하냐면 5월 달에 신고할 때 3천만 원 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뜯긴 2천만 원을 빼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5월 달에 그냥 이 나머지 1억만 내면 돼요. 죄송해요. 1천만 원만 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신고를 하냐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지 않아요. 왜냐면 원천징수가 된 거는 걔는 그냥 각각의 소득별로만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맞죠? 그래서 2가지 개인 한 명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의 누진세율로 때리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소득이 있었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세금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율을 빼줍니다. 이렇게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분리과세가 있어요. 분리과세는 뭐냐면 6가지의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완벽하게 반대예요. 합치지 않습니다. 합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소득마다의 세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 아니라 해당 소득별로 이런 세율이 다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원천징수로 납세물을 끝내버려. 신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세무서에서 세금 뜯었으니까 그걸로 끝? 너 낸 거야?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율을 종결시키니까 그 해당 소득마다 다 세율이 다 있습니다. 걔네들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각각의 세율이 다 있어요. 뜯는 세금률이 있어요. 아셨죠? 로또면 뭐 20%고 이런 거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반대요. 종합과세는 합산, 여기는 합산 안 하고, 분리과세는. 여기는 누진세율, 여기는 그냥 원천징수세율.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신고함, 여기는 신고 안 하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원천징수로도 납세물은 안 끝내, 여기는 바로 끝내. 차이죠? 완전 완벽하게 차이 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낚시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가장 많이 시험에 내는 낚시가 뭐냐면 이렇게 내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 있죠? 이 6가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한다면서요.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거든요. 요게 예외예요. 요게 예외. 아시죠?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 맞거든요. 분리과세도 있어, 근데. 분리과세 신고 안 한다면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틀림. 이거 부차게 나빴어, 진짜로. 아셨죠? 이 문제에 내면은 진짜 여러 수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은 분리과세도 있다는 거 명심 꼭 하셔야 됩니다. 종합과세가 원칙은 맞아요. 원칙이라고 여러분 반드시는 아니지. 아셨죠?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죠, 미리 이게.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실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1번부터 3번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요. 분리과세의 의미도 아셔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분리과세, 즉 신고 안 하는 소득이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말할 때 진짜로 해보자. 자, 일단은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우리가 이자소득하고 여러분들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아시죠? 왜냐면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맞죠? 증권회사든 우리가 은행이든 다 금융기관으로 보거든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래. 그래서 자,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 정리하실 때 원천징수가 되고 끝나죠. 아니 세무서에 이자소득 신고 안 해보셨잖아. 너 통장 정리할 때 이자소득 들어오긴 하는데 막 600 얼마 들어오지 않나요? 그거 원천징수를 끝낸 걸걸? 신고 안 할걸? 세무서에 가가지고? 가서 신고하신 분 계세요? 좀 알려줘. 나 친하게 지내게 나랑. 여러분 그 세무서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신고한다는 건 이자소득 2천만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죠. 자본주의.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자를 받을 때 650원 이렇게 있는 건 원천징수 한 40 몇 원 된 거예요. 됐고 신고 안 하잖아. 그게 끝나는 거야, 원천징수로. 아시죠? 신고하라고 날라온 거 원천징수 되고 이자소득세 신고하세요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자소득 2천만 넘어가신 분이야. 완벽한 분이지. 맞죠?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형 또는 나보다 어리더라도 이 배웠을 때 갑자기 뭔지 모르겠지. 그죠? 그냥 우리는 안 알려주는 거야. 아시죠? 아시죠? 안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안 하는 거. 일용직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끝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다 그거죠. 터지면 한 방에 인생이 확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맞죠? 투표권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은 불법 도박 해가지고 사설 맞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 맞죠? 물론 잘 나오긴 하지. 당신 자숙하겠습니다 하고 한 2개월 뒤에 나오죠.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승마 내가 1등 할 말 찍어가지고 하는 거 아셨죠? 경륜 사이클 있죠? 자전거 타시는 분 누가 1등 하실지 찍는 거 청도 소싸움 잘 몰라요. 그 솥불 해가지고 물러나는 놈이 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슬롯머신은 신정환 분이 이거 하다가 여러분 요즘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림 맞추는 거. 그림 주르르게 돌아가면 딱딱딱딱 맞으면 그래서 거는 거 잘해봤어. 잘 몰라. 네, 이름만 들어봤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분리과세입니다. 다시 암기. 분리과세다라는 건 신고할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기 왜 이래? 여기에요. 자, 납세 의무자. 자, 당연히 여러분들 법인세면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고요.
우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떼니 개인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 개인이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 말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주자 보시면 요거 많이 돼 있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혹시 거소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거소? 오랜 기간 머무는 곳을 거소라고 불러요. 자, 주소는 생활관계가 밀접하죠. 맞죠? 근데 생활관계가 밀접하지는 않는데 상당 기간 머무는 걸 거소라고 불러요. 굳이 따지자면 그 외국인 용병들 있죠. 우리나라 스포츠 구단에. 맞죠? 걔네들은 시합 없으면 자기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비행기 값이 더 나오겠다. 연봉하려고. 그래서 뭐 상당 기간 뭐 A라는 호텔에 머문다라고 A 호텔이 거소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주의하실 게 거주자는 외국인이면 거주자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외국인도 거주자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용병 외국인이잖아요. 걔네들은 6개월 넘게 머물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든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탄소년단 있죠. 방탄소년단.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로 거주자가 아니네요. 알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고 제한 납세자를 불러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세기간인데요. 주의하실 게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무조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해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도중에 개시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1년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는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금통장 가지고 있다는 건 이자는 대부분 1년치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소득세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에 누진세를 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업 개시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은 1년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시험에 만약에 일단 아니고 사업을 4월 1일 날 개시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 돼요. 예금의 이자는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자, 근데 거주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사망하기까지만 여러분 과세기간이 돼야죠. 맞죠? 만약에 12월 31일까지는 탕관오리야 우리가 배웠던 부사 시간에. 맞죠? 백골징수죠, 백골징수. 죽은 사람은 세금 듣는 거. 자, 근데 마지막 거주자가 출국하면 여기서 출국은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거의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급. 그래서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숙제 좀 내겠습니다. 자, 숙제는 어디 있냐면요. 187. 187. 자, 187. 자, 187페이지에 4번, 5번. 187페이지 4번, 5번. 그 다음에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6번, 7번, 10번. 6, 7, 10. 그 다음에 189페이지. 11, 12, 13. 11, 12, 13. 자, 그리고 어디냐면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는요, 여러분들 3번. 그 다음에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6번, 7번, 8번. 200페이지 6번, 7번, 8번. 이렇게 좀 부탁해 드릴게요. 얼마 안 되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또 이어가지고 소득세 이론좀 나가고 실기할게요. 네,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